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원래 이 파워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좀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돼서 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요즘 하도 세상이만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따라가기도 사실은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죠. 하나는 미국 프리포트 LNG 설비에서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났을 때는 한 3주 정도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으나 최근에는 9월 달까지는 가동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프리포트 LNG 액화 설비는 미국 전체 LNG 수출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자, 미국에서 LNG 수출이 안 되면은 미국 재고는 늘겠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재고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향후 하반기 때 우리가 10월 달 전후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값 중에 하나가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미국 LNG 수출량이 사상 최고인 것뿐만 아니라 미국 LNG 수출량의 75%가 전부 다 유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왜? 유럽의 재고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가스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미국의 가스 재고가 19년도, 역사적으로 낮았던 19년도보다 더 낮아진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화재로 인해서 상황이 전혀 반대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재고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구간으로 가게 된 거죠. 왜? 수출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한 9.34불 정도 찍던 것이 최근에 이제 6.5불대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현상도 분명히 있겠죠. 자, 유럽의 LNG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6월 18일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일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2만 톤 정도의 LNG를 빌드업 했습니다. 지난 3월 중반부터 최근까지요. 그런데 미국 프리포트 LNG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서 한 3에서 4만 톤 정도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프리포트만 못 돌아가고 다른 것들 다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보면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지난 3월 중반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22만 톤 정도의 재고를 구축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를 쌓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 19일부터요, 6월 18일까지 90일 동안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늘어난 양은 한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 18일 기준으로 약 유럽에서는 3,860만 톤의 천연가스 재고가 비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YOY,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는 약 20% 정도 증가한 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못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럽은 대략 10월 10일까지, 보통 10월 10일 전후가 이제 재고의 피크인데요. 10월 10일까지 얼마를 더 쌓아야 되냐? 통상 95에서 100% 정도 이제 스토리지 캐퍼시티를 채우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로 쌓아야 될 양은 3,247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6월 19일부터 10월 10일 정도까지는 11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대략 하루에 30만 톤 정도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양이 3만 톤 정도 줄어들게 됐죠. 그런데 지난 3월부터 6월 18일까지 쌓았었던 게 하루에 22만 톤이고 앞으로 쌓아야 될 양이 30만 톤이에요. 일간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프리포트 문제로 인해서 3만 톤 정도가 일단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30만 톤에서 빠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까지 하루에 22만 톤 들어온 곳에서 빠지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추가로도 공급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지난주에 발생이 됐었죠. 노드스트림 1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즈프롬은 이거는 컴프레서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스를 압력을 가해서 압축해서 쏴줘야 되는 거죠. 이 압력을 가해주는 기기를 컴프레서라고 하는데 이 컴프레서가 일단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즈프롬 입장에서는 지멘스의 관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뭐 독일 쪽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의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서로 이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현재 유럽, 독일로 가는 노드 1의 가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6월 18일, 19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5월 말까지는 거의 100% 정상 가동이었습니다. 근데 5월 말 대비했을 때 어제 보낸 양을 보니까 마이너스 60%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그 네 가지가 있죠. 노드 스트림 1, 그리고 야말,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랜sit, 터키 스트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폴란드로 향하는 야말은 이미 제로베 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현재 100% 가동되어 있다. 가동률이 지금 50언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터키 스트림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랜sit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뭐 한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7월에는 그 우크라이나 트랜sit 양을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노드 같은 경우는 7월 11일부터 이제 정기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 중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양 중에 파이프라인 중에서 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 가까이 되었어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줄어들 거냐라고 하면은 대략 7에서 8만 톤 정도 일간 기준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프리포트에서의 감소분 3, 4만 톤, 그리고 노드에서의 감소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톤 이상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월 중반부터 6월 18일까지 일평균 22만 톤을 쌓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앞으로는 7월 달부터는 이게 10만 톤 초반대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요. 자, 재고는 10월 초반까지, 10일까지 대략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기준의 값을 놓고 이제 프로젝션을 해보면 10월 10일 기준으로 유럽의 재고 스토리지 캐퍼시티의 그 빌드업 규모는 전체 캐퍼시티의 한 70%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석탄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죠. TTF 프라이스가 지난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MMBTU당 25불 정도 하던 게 뭐 이틀 전에는 38불, 39불까지 스파이크가 나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가격이 훅 떨어지고요. 유럽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아시아 가격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풍선 효과죠. 사실은 프리포트로 하나로 인해서 이 정도의 가격 변동이 발생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만큼 글로벌 공급이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의 상황은 가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해요. 가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캐퍼시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장 설비가 필요한데 원유 같은 경우는 운송 저장에는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원유 수출이 지금도 매우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둘째 주 기준으로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의 그 전체 양은 YOY로 무려 27%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의 양이 YOY로 27%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유럽과 G7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원유의 수출량은 YOY로 무려 288%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6월 첫째 주, 둘째 주 상황입니다. 뭐 5월 달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러시아산의 원유는 현재 우랄 같은 경우가 뭐 브렌트 대비 마이너스 35불 정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싸지 않습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삽니까? 예, 인도, 중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원유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산이 잘 팔리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문제 그리고 뭐 러시아의 정기 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유럽이 올해 10월 11일 전후까지 천연가스 재고를 충분히 쌓지 못하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캐파시티의 70% 초반 정도밖에 쌓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 올겨울에 난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겨울에는 가스를 쓰긴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유럽 TTF 프라이스가 MMBTU당 뭐 38불, 35불, 예를 들어서 35불이라고 하면요. 이거 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2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등유를 뗄 것이냐, 가스를 뗄 것이냐 고민이 되죠. 등유가 더 쌉니다. 그러면 높아진 가스 가격이 기름 가격도 끌어올릴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겨울철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든 겨울을 나고 나면 또 내년 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재 낮은 재고 수준 때문에 2023년도에는 뭐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 이거를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우리는 현재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최악의 상황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현재 올해 재고가 10월 초반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야. 역대급으로 낮아. 그럼 겨울에 또 써야 돼. 그러면 내년 봄 난방 시즌이 끝나는 시점 3월 중반에서의 유럽 천연가스 재고는 또다시 역대급 레코드 로우를 기록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2023년도에 또다시 빌드업, 구축해야 될 천연가스 재고가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딱히 답이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봄에 또다시 비료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런 상황이 현재 저희가 당초에 전망하기로는 재고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할 거야. 근데 프리포트 화재가 나면서 이 재고 문제가 이제 유럽의 문제로 다시 이전이 된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세이프해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은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안 나오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미국산 LNG를 제일 많이 구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많이 사놓은 나라가 미국, 카타르, 호주입니다. 자, 이 미국과 카타르에서 우리가 작년에 전체 수입량의 43%를 사왔어요. 근데 카타르 지금 어떤가요? 유럽으로 보내죠. 가깝지 않습니까? 미국 75%를 유럽으로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달까지 누적 기준으로요. 카타르에서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YY로 마이너스 20%, 미국에서의 수입량이 마이너스 25%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되나요?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죠. 수입선 다변화는 말이 좋아 다변화지 비용입니다. 다 비용이에요. 대규모 물량을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물량을 끌어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겠습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 치 앞도 지금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고 수준, 여기에서 다시 유럽의 재고 수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쌓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여름 유럽 TTF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JKM 스팟 프라이스, 이게 한국, 일본 마켓 프라이스죠. 이것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 상승보다는 동반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관련돼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다음번 시간에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